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한세실업 이지영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한세실업 목표 주가 기존 3만 원에서 18,000원으로 40% 하향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EPS를 각각 43%, 13%씩 낮췄고요. 낮춘 이유는 지금 동사 OEM 매출의 92%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활동 위축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현재도 좀 선적 지연 현상이 감지되고 있고요. 저 2, 3분기가 성수기인데 이때 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 의견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추후 사태 진정, 소비 정상화까지 감안해 볼 때 현재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한 3%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60%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OEM 부분을 이제 당초에 회사가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별로 계속 트래킹을 해보니까 최근에 며칠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선적 지연을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세 MK를 통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류 판매는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25% 보고 있고요. 중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달은 쉬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30% 이상 매출 감소가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미국이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올해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 50억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닐까요? 이거? 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연간 실적 전망? 일단은 올해 전망치를 40% 낮췄어요. 그래서 충분히 낮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럴 때 이제 코로나가 완전 이제 공포감이 피크였는데 그때 의류 판매가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추정했으면 그보다 더 많이 했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 상황을 계속 팔로우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요. 4월 월간 전략 오태동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투자 전략을 맡고 있는 오태동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역대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0% 하락을 불과 19일 거래일 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결국 미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실패가 작동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위기를 이제 반영하는 패턴을 보시면요. 페이지 11페이지에 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유가 폭락에 따른 신용 경세, 그리고 지지난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들은요, 이제 자금이 이탈하면서 유동성 경세까지 반영하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지표들이 너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서 심리를 많이 악화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를 좀 보시면 많이 뭐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뉴스를 보시겠지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명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328만 명으로 12배가 늘어났는데요. 이건 역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서버 용량 부족 때문에 마저 다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요, 500만 명을 넘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하는 환경들이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투기 등급 채권 금리들, 특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투기 등급의 뭐 조달 금리가 24%까지 올라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나 그리고 2016년도에 국제유가 폭락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요, 그렇게 연준이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2%까지 올라가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도 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너진 듯한 행동들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연준과 그리고 워싱턴은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과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들도 투자 등급 중심으로 3천억대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은 위기가 좀 봉합이 된 모습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실물 경기 침체 그리고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이라는 이 과정으로 지금 위기가 전개됐는데 이 위기가 풀어지는 패턴은 정반대의 순서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가장 긴박했던 유동성 경색 위험이 지금 진정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7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오버나잇 레포 금리 보시면은 한때 2%까지 올랐던 금리가 지금 0.2%까지 다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V자형 리바운드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 유동성 경색 위험은 주식시장이 반영을 했고 향후에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용 경색 위험과 결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경색 위험과 경기 침체 위험은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주식시장도 이 V자형 리바운드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두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는 신호를 보면서 시장들은 천천히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번의 위기는요. 미국 가계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 먼저 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단의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연준이 3천억 달러의 회사채 매입 를 발표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완벽한 해소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결국 2008년도 10월 달에 FRB가 리만 파산 직후에 행했던 한 개 기업의 부분 국유화 이런 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요. 신용경색 위험은 빠르게 진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기 호황기 때 많은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이렇게 부실화된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고통에 따라야만이 정치인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용 위험이 회복되는 속도들도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들은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바이러스가 번지기 전에 먼저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미 번진 다음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 정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된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유동성 경색 위험이 완화된 부분들을 시장에 반영해서 V자형으로 리바운드 했는데 저희는 그 목표치를 한 1730 정도로 보고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용 경색 위험이 완화되거나 더 나아가서 실물 경기 침체 위험이 완화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만약에 신용경색 위험이 완화된다면 코스피의 목표치는 1850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 이유를 기대하게 된다면요 1980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지금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V자형 리바운드에서 벗어나서 4월달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국면으로 좀 행보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부분 말씀드리면요 70페이지 보시죠. 일단 바텀업에서는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아직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좀 아직은 실적을 그렇게 크게 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치가 71조 원 코스피 순이익이 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108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탑다운의 지표들을 좀 감안을 하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일단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아직 조정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 아래 페이지 71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최소 전망치 보통 이제 보는 평균적인 컨센서스 말고 최악으로 보시는 분들의 전망치들을 감안해도 아직까지는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치가 아직은 좀 낙관적이지 않겠느냐, 조정이 좀 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향후에 이제 좀 어닝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상단을 좀 저지하는 이런 요인들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76페이지 보시면요.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약간 안정적이고 좀 밸류에이션상 싸고 다만 이제 그래도 성장성이 좀 있는 이러한 것들로 추리는 것들이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나 인터넷 게임,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는 건 기존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좀 고민이 되는데 TMT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색깔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존 IT 패러다임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화 혹은 활성화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존 TMT에 대한 수요 전망은 좀 일정 부분 유지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현재 유가나 환율 그리고 이런 안전한 종목에 대한 니즈, 유럽 환경 규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싼 것들에서는 자동차를 조금 올리는 것들이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은 91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미국 크레딧 한광열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앞에서 그 전략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미국 크레딧에 대해서는 여전히 빙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유동성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됐어도 신용 리스크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크레딧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레버리지 배율이 기업 부채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근데 이 부채 금액이 지금 현재 연준이 회사채 매입하고 CP 매입하더라도 이 부채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부채를 더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레버리지 배율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거의 거래가 거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지난주부터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면서 오히려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투자 등급 중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연준 정책 매입 대상이 되는 그런 채권 위주로만 좀 더 강세를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도 발생 사례가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변동성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식월보 질문 좀 하시죠. 예, 이게 되게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코스피만 보면 외국인들 매도잖아요. 이게 뭐 기사를 찾아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외국인들 보유 비중에서 매도 비중이 훨씬 크다,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늠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저희는 좀 예측을 좀 보고 있는지 좀. 이게 결국 유동성 경색 위험이 이제 커지면서 미국 밖에 있는 자산들은 무차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거고요. 참고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산 금액이 80조 원이에요. 이제 80조 원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대시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고 보면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미국의 에셋이 언제 바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이제 바깥에 있는 자산들의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보다는 사실은 그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유출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다시 경기에 대한 그림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좀 잦아들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결론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지금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제부터 좀 횡보장으로 간다,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그렇게 뷰가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V자형 리바운드는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부분들을 매우 단기간에 이제 회복을 메이크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경색 위험에 따른 지나친 공포감들로 하락한 부분들, 그러니까 1450포인트까지 밀려서 1730포인트까지 리바운드 되는 과정에서는요,
어쩌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이제 했던 거고, 그게 빠르게 회복이 된 건데, 지금 1730포인트 정도 이제 윗선부터는요, 앞서 우리 한강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신용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위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근데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들, 혹은 그리고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신용 경색 위험이 완화되는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아까 그 있겠습니다. 타겟 지수를 좀 근거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다분히 이게 기술적인 리바운드를 반영해서 본 거고요. 고점 대비 하락폭의 뭐 3분의 1 정도 회복된 게 173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공포지수가 급등, 마지막 이제 후반에 급등하고 좀 지금 낮아졌는데, 지금 공포지수 빅스 인덱스가 낮아진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전 주가랑 비교해보면 한 1730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한 수준은 한 1850 정도 보고, 그리고 뭐 3분의 2 정도 이제 회복된 부분들을 1980 정도 보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리 뭐 밸류에이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턱없이 낮고요. 또 김병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에 아직은 코로나19 영향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 추정치들을 시장이 그걸 가지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반등들,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가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기업 실적 부분 있잖아요. 작년이 70조고 올해 지금 한 100조 넘게 추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반영하면 뭐 작년 수준 정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적 지표는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4월에 이제 발표되는 PMI나 이런 것들은 올라올 텐데,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빠지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 어닝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2분기도 이제 하락을 할 겁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아까 이제 최소 전망치 정도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3분기까지 넘어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연간으로는 지난해 이익에서 감익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조금 그 극단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감익이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상 뭐 더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PR 멀티플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1700포인트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12개월 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이 9.1배예요. 그러면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PR이 평균적으로 9.8배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평균을 좀 하회하는 수치죠. 9.1배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과거 12개월 순이익으로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13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싸지 않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애널리스트가 작년 대비 이익 추정치를 30% 높게 봤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나 후퇴할 거냐.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신용 스프레드, 신용 리스크가 언제 그러면 낮아지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신용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더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조달하는 금리라든가 리파이낸싱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 등급이 여전히 300bp, 하이드 같은 경우는 900bp, 특히 에너지 하이드 같은 경우는 2000bp가 넘기 때문에 수준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투자 등급은 200bp 정도까지, 그 다음에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00bp 정도까지 내려가야만 신용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하세요. 채권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사실 앞서서 좀 말씀 나왔던 부분이랑 겹친 부분을 좀 제외하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뭐 증시나 위험자산 가격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미국 금리가 한 17bp 가량 빠지면서 안전자산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M&B 차트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그 채권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직
유동성 위기조차도 물론 완화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RP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그런데 완전히 일소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가장 큰 배경이 최근 리보 OI 스프레드를 보시면 MMB 차트 있겠지만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대형은행한테 돈을 뿌려주는 거는 원활히 진행되는데 금융기관 간에서는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보 금리랑 OIS 금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라이보는 원금끼리 교환할 때 이자고요. OIS는 원금 교환 없이 그냥 이자만 교환합니다. 그래서 라이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달러 원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연준은 돈을 뿌려주는데 금융기관 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쪽에서 진짜로 여전히 캐시 수요가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뱅킹 섹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완전히 일소됐냐,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채는 빠르게 안정화가 됐지만 그 이외의 섹터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강한 하락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용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게 투자 등급 대상이고요. 그런데 에너지 기업은 60% 이상이 비투자 등급, 그러니까 BBB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가도 더 빠지고 있어서 신용 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거고, 실물 침체는 이제 막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해서 선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QE가 진행될 때마다 장기금리가 크게 올라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QE1, QE2 그리고 ECB가 QE 확대했을 때도 분투가 텐트럼 됐던 전례가 있죠. 그런데 그때 논리가 뭐냐면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QE와 금리 상승의 연결고리가 물가였는데 지금은 YOY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44% 정도 빠져 있고요. 수요축 물가 상승 압력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를 우려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QE는 오히려 수급 재료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채 분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국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지금 한은이 하고 있는 RP 매입은 양적 완화랑은 좀 다릅니다. 선언적으로 얼마를 사겠다, 장기채 사는 게 아니라 고작 3개월물짜리 사준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랑 좀 다른데요. 얘들이 금융위기 때도 2년 동안 금융위기 내내 한국은행의 국채 계정 잔액이 약 42% 가까이 증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서도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발행한 거를 발행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게 없어도 유통시장에서는 원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도 유통시장에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은 한은 역시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국채 매입에 나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채권 시장이 의외로 선진국 채권 시장보다 못 달렸던 이유가 추경으로 인한 수급 부담이었는데 요거를 한국은행이 완화를 시켜준다면 키 맞추기 정도는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원화채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해외 채권 이후로 발표해 주세요. 4월호 해외 채권 길라잡이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별 지금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금융시장 혼란 상황을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별로 재정과 통화 정책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미국부터 중국, 일본 해가지고 신흥국 해서 전 국가별로 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호에는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이게 다시 신흥국 위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는 거를 점검을 한번 해봤었고요. 요번에는 국가별로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걸 점검해봤습니다. 3월 해외 채권 시장은 코로나19나 유가 폭락으로 선진국 채권 강세로 이제 거의 끝났고 신흥국은 약세를 이제 보였는데요. 4월은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게 좀 부담이고요. 반대로 또 강력한 정부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둘이 힘겨루기 하면서 또 여러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저희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는 이게 정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서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예전에도 2008년에도 금융위기 있고 나서 바로 2, 3년 뒤부터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졌어요. 재정, 통화 등등은 공짜 점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재정이 취약한 특히 부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텐데 그게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신흥국 중에서 부채가 높은 데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 부작용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취약한 뭐 이태리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건지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커머더티 구리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원전 시장도 말씀드리면 뭐 최근 주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랑 상당히 좀 비슷할 텐데요. 자산 시장의 그런 유동성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현금 수요로 사실상은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되돌림을 해서 지난주에는 플러스 약 12% 정도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경기 순환 자산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그런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의 실물 그런 수요 위축 우려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에서의 그런 반등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저희가 구리 가격을 좀 보신다라면 결국은 닥터카파로 불리고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좀 구리 가격이라고 보는데 페이지 9페이지에서 봐주시면 구리 가격 현재 톤당 4,700달러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4,700달러는 저희가 글로벌 전 세계 주요 광산 중에 10% 이상이 손실이 불가피한 가격 레벨을 저희가 90%일 캐시 코스트라고 하는 5,380달러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5,380달러뿐만 아니라 5,000달러까지 하회한 수준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좀 재개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그런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광산들이 생산이 좀 중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련수 수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재개되긴 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 재고 증가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구리 실물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된 걸 반영하면서 실물 프리미엄도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하방 압력은 계속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인적 이동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의 마비라고 하는 부분은 실물 위축 우려로 전반적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글로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한 통화라든가 아니면 재정 부양의 노력은 중장기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재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는 코로나19 여파의 확산세 자체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일단 봐서 2분기까지는 구리 가격도 하방 압력 자체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서 톤당 4,000달러대 초반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과거 2008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고 다시 또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상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좀 트리거로 좀 저희가 좀 봤던 게 결국 미국 달러화 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유동성의 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의 경색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 아니면 경기 침체의 우려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 유동성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료는 결국은 달러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게 결국 달러 지수라고 보면 과거에도 결국은 달러 지수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는 구간에 결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구리 가격도 본격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2분기까지는 좀 그런 바닥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3분기부터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으로 하세요. 컨텐츠 산업 이하정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콘텐츠 산업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산업 관련 레포트고요. 퍼스티브 유지합니다. 지금 산업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활동 증가한 가운데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OTT, TV 채널, 오프라인 플랫폼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거 순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단 극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해서 관객 수 급감하고 있고요. 동시에 영업 중단되면서 신작 개봉에도 난항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일부 제작사들은 극장 개봉을 아예 생략하고 넷플릭스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보편화되면서 콘텐츠 소비 방식 다양해지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극장 개봉 없는 스트리밍 전용 영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오스카 후보에 올라간 작품 중 2개도 넷플릭스 전용 영화였고요.
이런 배경에서 최근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국내 스릴러 기대작이 극장 개봉을 생략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하는 형태를 택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만 가지고 있다면 판매 플랫폼 선택지는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야흐로 셀러스 마켓 도래의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제작사 협상력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산업전망 포지티브 유지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넷플릭스나 HBO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의 계약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 제시합니다. 이제 6페이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커버리지는 탑픽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요.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최근에 저희 건 아니지만 기생충이나 킹덤 효과로 해서 K 컨텐츠 인지도 상승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마침 컨텐츠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모두에게 위기인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에게는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랑 무관하게 동사 원래 저희 투자 포인트였던 안정적인 해외 판매에다가 삼각비 베이스 낮아지는 점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드려왔던 대작인 스위트홈 시즌1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115억 원 예상되고요. 해외 판매가 워낙 좋은데다가 최근에 VOD 판매도 호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컨센서스 하향 조정 여지도 없는데 컨센서스에 인라인 할 수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J 컨텐트리입니다.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 중입니다. 방송은 기회를 맞이했고 영화관은 직격탄입니다. 영화관 부진 반영에서 목표 주가 31% 하향한 36,000원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 산정은 SOTP 그대로 유지했고요. 방송 부문은 2020년 기준 실적 추정치를 적용했고 최근 넷플릭스양 리쿠뮬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시청률 좋아지는 부분 반영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15.5배 적용했습니다. 영화 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동사 영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서 2021년 실적 그리고 멀티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적정 주주 가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된 금융시장 불확실성 반영해서 타산업과 동일하게 20% 할인하였고요. 향후 불확실성 안정되는 시점에서 할인 걷어낼 수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는데 방송 부문 성장세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방송 부문 가치만 봤을 때 7천억 원 정도가 보이는데 현재 시가총액 4천억 원대 초반입니다. 방송 부문 가치도 아직 다 이제 반영하지 못한 주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영업적자 58억 원 예상하는데 영화관 부진 때문에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7페이지 CJ CGV입니다. 일단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아주 설상가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기존 의견대로 홀드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우려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 리바운드 모멘텀도 부족합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SOTP 활용했고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 상황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J 콘텐츠리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2021년 기준 실적 멀티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적정 주주 가치에 저희 이제 할인은 J콘보다 좀 높은 30% 할인을 적용하였는데 이유는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부문에 버퍼가 있지만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타 산업 대비 코로나 때문에 겪을 그런 타격이 조금 더 길 거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관 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극장사에서 모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피하고자 관객 영화관에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극장 사업자들이 연이어 영업 중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헐리우드에서 기존에 찍어놨던 영화도 다 개봉이 미뤄지고 이 부분 때문에 영화 제작도 다 같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올스탑 상황이고요. 이게 다중이용 기피 현상에다가 콘텐츠 부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할 거다. 이거 초반에는 메르스랑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메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면 이건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OTT 대세화까지 더해지면서 극장 패싱하고 이렇게 사냥의 시간 같은 사례 더 늘어난다면 코로나19가 끝난다라고 해서 영화관이 이전 같은 모습일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 주가 2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콘텐츠 제작 회사들은 이제 코로나랑 상관없이 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장기화되면 그 콘텐츠 제작하고 편성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편성 라인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라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편성 자체는 그 TV 채널 편성되는 것보다는 저희 문제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저희 찍는 그 제작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인데요. 지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자 있어서 JTBC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가 잠깐 휴방되었다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일단 지금 편성 자체는 저희 8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하반기 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 2주 정도 연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풍산 변종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풍산 주가를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반납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산 공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번 정도 이게 심의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됐고요. 물론 조건부지만 조건이라는 게 다 충족 가능한 것들이어서 이제는 이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공장에 대한 이슈들이 간간히 제기됐었는데 주가에는 반영시킬 수 없는 이런 주식시장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가치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7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예, 부산 공장 가치만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860억이었으니까 물론 그대로 다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주가 반영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과정 중에 보면요. 일단은 전체 43만 평 중에 31만 평은 이 센텀 이지구 산업단지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12만 평은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 금액의 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공공기여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이게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공장 이전에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홍정균 연구원이 구리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올해 EPS를 47%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EPS도 2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2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고요. 1분기 실적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실적 부진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 약세와 함께 제조업의 중단에 따른 방산 부분의 신동 부분의 판매량 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측면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 위에 ESG 이벤트 인덱스 2페이지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ESG 인덱스들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 임직원 비율 또 환경 관련된 지표들 또 ESG 이벤트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 ESG 관련된 항목들을 리포트에 디폴트로 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ESG 등급이 들어가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지표들을 넣는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